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 담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좀 만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패널로 모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이신 황병찬 우리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번 같이 토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 하남에 우리 고향이라면서요? 네. 하남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네. 초, 중, 고를 하남시에서 다 나오고 지금도 이제 미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뭐 하남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남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초대가 아니고 앞으로 식구니까 계속 이제 나와서 같이 우리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위원재 하남 시장님께서 아주 그 공약이 이제 K스타 월드 사업. 벌써 이제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3년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잘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한번 좀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 기자님, 이 좀 좀 개괄적인 진행상을 얘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K스타 월드에 지금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역 결과 뭐 1차적인 아니 뭐 영역 결과는 이제 최근에 달라진 거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도에 그 용역 발주를 해서 네. 최근에 네.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이 K스타 월드를 조성할 수 있는 입지로 하남이 적합하냐? 네. 그럼 이게 이 용역 제목이 K컬처 집적 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하남시가 꼭 집은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남시의 K컬처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이 입지가 적정하냐 하는 용역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뭐 좋다. 그래서 좋다.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냐? 네. 그거 좀 보자. 네. 그랬더니 대외비례해서 보여줄 수는 없다. 아니 그래도 좋은 거라고 좋다고 나왔다고 하면 뭐가 좋은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어쩌니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라고 얘기해봐라. 뭐냐 그게 시에서 제가 좀 다그쳤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난 그 얘기를 듣고 좀 내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문체부 용역 결과는 그거예요. 여기가 수도권이라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이 좋다.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옛날에 그 미사리 라이브 카페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 창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술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 같다. 네. 뭐 이게 문체부 용역 결과 여기가 최적지라고 판단한 그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냥 좀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를 이게 너무 상투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용역 결과라고? 하고는 혼자 뭐 일단은 뭐 용역 결과는 뭐 접근성이 좋다. 뭐 특별한 사항은 뭐 없고 그냥 뭐 하면 좋은 거고. 접근성은 다 좋아요. 옆에 구리도 좋고 남양주도 좋고 밑에 광주도 좋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로는 그렇게 K스타 월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본다면 토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좀 나온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좀 수치를 본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토지 이용 계획안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살펴봤는데 네. 토지 이용 계획안 상에서는 우리가 170만 제곱미터 중에서 주거 용지가 이제 24%. 180만 제곱미터라는 거는 전체 부지를 얘기하는 전체 거예요. 부지에서 거기서 이제 주거 용지가 24%, 네. 관광 시설 용지가 11%,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 용지 6%,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59%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제 다시 한번 네. 전체 170만 제곱미터에서 이건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주거 시설이 24%. 24%. 그것이 굉장히 많네.
그렇죠. 주거시설 용지가 24%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드리고 이따 설명하시고 네. 그거는. 그다음에 관광시설 용지가 11%. 그 관광시설 용지가 11%인데 이 관광시설 용지 안에 그러면 앵커시설,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K-스타월드라고 우리가 이제 명하고 있는 어떻게 부분이 명하고 이제 있는 거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 이제 11% 11% 들어가는 거고. 11% 부분이고. 그러면 이건 좀 이게 그게- 좀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근데 그런- 사업으로 본다면 K스타 월드 사업이 아니고 주택 사업이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 네. 같아.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논점 중 하나가 예. 이게 공공주택 사업이 아니냐. 사실 K스타월드 사업보다는 아, 이 K스타월드 사업서 계획서를 봐도 사실 공공주택 분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K스타월드가 마치 메인인 것처럼 다 계획서가 돼 있고 그렇죠. 그 전에 그냥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K스타월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제 주거용지가 24%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K스타월드 용지가 11%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하남 시민이지만은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K스타 월드가 이거 뭐 한다는 거지 여기 뭐 아파트 쓰고 주택 짓는다는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덧붙이자면 K스타 월드가 주고 주택 사업을 나중에 이제 그거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왜 주택 사업에 들어갔냐? 그거는 아시다시피 K스타 월드라고 하는 공연장을 짓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스타 월드가 주고 주택 사업은 종이돼야 되는 건데 지금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주택 사업이 주고 K스타 월드가 종이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주종 관계가 좀 바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주객이 전도된 마치 그런 양상인데 이거를 이제 24%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사업계획안을 짜면서 이 결국엔 여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제 예산이 지금 19조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19조라는 돈 중에서 이 내는 돈이 말하자면 지금 사업비가 있는 돈이 0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안 낸다는 건 시가 시가 부담하지 말하는 않는다. 시가 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논지에서 이제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PFV를 만들어서 먼저 시행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시행으로 돈을 벌어서 시행 사업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 시행 사업을 주택 시행 먼저 사업을 하겠다. 먼저 해서 그쵸. 그래서 PFV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시행해서 이제 용지 기부채납 받고 3천억 받고 어느 정도 시행으로 또 돈 벌고 해서 그 돈으로 또 나머지 또 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 11%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확보하지 않으면 그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공공주택 부지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9조라고 전체 사업비가 19조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비하고 이게 이제 아무튼 그 토지 보상하고 뭐 토지 공사하고 뭐 이거만 기반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만 5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근데 금액이 그리고 이제 건축 비용이 13조 해가지고 19조인데 지금 하남시 1년 예산이 1조예요. 하남시 1년 예산이 1조인데 하남시 19년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이제 이 규모거든.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에 그만한 재적 능력은 없고 돈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겠고 그렇다고 뭐 아까 우리 시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투자 유치 하지만 투자 유치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는 PFV 시행 사업을 해서 종잣돈도 마련하고 시드머니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보겠다 뭐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들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문제보다도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재정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인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연찮게도 상황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 자 1%만 인상을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경제 환경 상태에서 과연 투자 유인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 이게 사실 제일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 현실성이 별로 없겠다. 환경 자체가 환경 내가 자체가.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건설 경기가 요새 굉장히 안 좋고 저도 이제 건설사 감사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회생을 갔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졸업시킨 회사들도 다시 회생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지금 건설 안 경기가 좋죠. 정말 안 좋고 이 공공주택 부지 사업이 사실 성공할지조차 미지수죠. 이 K스타월드의 성공을 논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전단에 이 11% K스타월드가 아니라 24% 공공주택 부지 사업의 분양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냐도 그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문제예요. 네, 거기서 이게. 조금. 이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K스타월드를 논할 게 아니라 이 24%를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도 아파트 사업부터도 불투명하다. 그럼요. 불투명하다. 그것도 지금 분양 사업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분양 미분양도 엄청 많이 나오고 건설사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과연 정말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를 조성할 수 있을지도 퀘스천 마크고 미사섬에 만약에 공공주택 부지를 하려면 그 기반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교통 중에서도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SOC.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세세하게 안 나와. 다 K스타 월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 얘기만. 이 중요한 거는 이 24%를 어떻게 성공시킬 그렇네. 거냐, 투자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렇네. 이거부터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거 내용을 지금 모르고 모르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K스타 월드 뭐 이거 한다라고.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규제가 예, 예. K스타 월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묶여있는 규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린벨트 해제해야 예. 되고 늘 시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 가서 이런 걸 했다 뭐 국토부 가가지고 뭡니까 수질 등급 1, 2등급 지역도 뭐 오염원 관리 대책 세워서 지배 해제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걸어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규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 주택 사업을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K스타월드 사업이 갈 수 있는 건데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 24% 이 주택 사업에 대한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이 먼저 조금 이걸 정말로 시행할 거면 K스타월드 연구 영역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 24%에 대한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택 사업을 정말로 여기다 성공시킬 수 있을까의 연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그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렇지. 요새 이 정도 분양 상황에서 정말로 그 24%를 지어서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올 텐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사실 연구 영역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24% 주택 사업에 관해서 얘기하면 주민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여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고 난리냐고. 아니 지금 교산도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난리 날 거예요. 신도시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대놓고 못 하고 K스타월드 얘기만 시는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아이템이 그거잖아요. 아이템. 그 아이템이 그거고 전면에 주택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시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게 주택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면은 주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거는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아까 그 타임 테이블에 보면은 뭐 30년도 뭐에는 뭐 그건 착공식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택 사업이 완전히 성공이 돼야 그것도 착공이 되는 건데 주택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그거는 뭐 무연한 거. 앞으로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하려고. 주택 사업이 여기 계획서상에는 이제 28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8년이 3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기 이주하고 매입하고 이게 여기 미사도 뭐 개발 우리가 됐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시간이 엄청. 그래서 이거부터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 사업을 진짜 할 거면. 그렇네. 이거 자금 문제인 거죠. 뭐 자금을 마련해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주거가 24%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50%가 넘는 거란 말이야. 어떤 게? 그러면은 이게 시설을 빼버리면 이게 59%라고 아까 하셨어요. 59%는 그게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뭘 하든 다 들어오는 예. 이거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실질적인 40% 중에 24%라고 하는 거는 절반이 넘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용지를 빼고 나면 절반이 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실질 비율. 그렇지. 결국 이제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K스타는 이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사업인 거죠. 반 이상.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죠. 중요한 거는 아이템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전체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전체 100에서 기반시설 용지가 50 몇 프로예요? 59%. 59%? 네, 그럼 59%. 60%잖아. 거의 60% 빼고 그럼 40% 가지고 거기서 24%는 주택 주택사. 사업, 11%는 문화, 그러니까 뭐 공연장 비롯한 문화관광 사업, 앵커 시 그래, 앵커 시설? 시설.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야? 24, 30, 아까 6%가 뭐라고 했죠? 6%가 이제 6%는 주거 6%는 업무 시설. 업무 시설. 업무 시설. 예. 그러니까 뭐 업무시설 같은 거 그렇고. 오늘. 그렇네. 그러면은 기반 시설에서 벌써 60% 빠져나가고 그럼 실제 이렇게 40 남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는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40%인데 40인데 40에서 24, 25가 주택으로 빠져나오고 나면은 실제 뭐 완전히 이건 주택이 전도된 거 맞네 이거. 또 여기에 따른 또 뭐 전력 공급 문제도 있다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분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최근에 가장 유사한 게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네.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죠? 일산 쪽, 일산. 일산 고양시 일산 쪽이랑 이제 인천 인접한 그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규모가 2조 원 정도고 이제 케이스타운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게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아레나 지역,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거 짓고 호텔이랑 상업시설 같은 거 짓겠다 하고 거기는 한 2조 원 정도. 이제 거의 뭐 작네. 근데 사실 엄청 큰 겁니다. 거기도 여기가 지금 너무 19조 원이라서 너무 커서 그렇지. 여기가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 네, 2조 원도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거기서 이제 최근에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좌초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좌초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건설 경기 악화도 당연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있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대규모 전력 공급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아레나나 상업용지가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디서 공급할지가 계획을 하다가 결국에는 협의가 안 된 거죠. 왜냐면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저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류천 수질 개성 공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여기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쨌든 저희는 심지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여기도 실패한 이 사업을 여기에 심지어는 여기는 재원을 CJ에서 다 된다고 하고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와서 민간 주도로 본인들이 좀 마련해서 하는데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전력 공급 문제라든지 수질 개선 사업이 안 되니까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 이런 아레나 한 개가 들어오면 이거는 굉장한 전력이 들어. 여기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주거 단지가 일단 또 아파트 24%가 대규모 들어오기 단지가 때문에 들어오고. 대규모 단지 들어오고 이런 공연장 들어오고 상업시설 이제 뭐 주택이야 그렇다 치지만 사실 상업시설이 엄청난 또 이제 전력을 소모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점이고. 그 전력 얘기하니까 그 스피어 같은 거는 전력이 또 엄청날 건데 그 스피어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스피어 얘기는 요즘에 시에서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 글쎄 뭐 저도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들어갔어요? 스피어는 뭐 그냥 공연장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K 아레나 이 얘기 공연장 얘기를 하는데 스피어 얘기는 요즘 별로 안 하더라고요.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CJ 라이브 시티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좌초되면서 배상금으로 3천억 정도를 책정받았어요. 사업을 실패하면서. 이게 과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먼저 24%에 관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 케이스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정말 잘 잘 돼서 정말 기적적으로 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시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실패했을 때 그걸 정말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사실 큰 산입니다. 그것 자체도.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부지를 부여받고 그 업체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을 텐데 지금 여기도 2조 원 좌초된 것도 지금 3천억 배상금인데 그거를 과연 거기 업체가 이 사업을 실패를 했을 때 그걸 과연 누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 누가 부담해 이거?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야죠. 만약에 번 돈이 있으면 부담하고 아니면은 이것도 지금 주주한테 청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민간이든 아니면은 시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PFV라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소송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모든 PFV들이 다 결국에는 소송전을 하는데 결국 소송하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사업은 사업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있고 끝나는 건 아주 복잡한 아니 문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신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최희영 장관이라고. 그 하는데 보니까는 난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절감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장이 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는 진짜 실제로 어떤 아티스트 하나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못하고 일본, 중국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전국 콘서트를 돌면서 이제 수련 공연을 하는데 한국엔 공연장이 없어 그걸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연장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요. 좋지. 동의를 하는데 그 지금 사업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저도 이거는 공감하는 게 이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되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그리고 잘 뭐 만들어서 계획을 잘 짜서 하면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공연장도 요새 뭐 K-pop 데몬터스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K-pop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CJ 라이브 시티 자체도 지금 그 아레나 하나 짓겠다는 그 사업조차도 지금 실패로 돌아갔는데 정말 이거는 잘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뜬금없이 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돈이 물론 뭐 자금 유입이 뭐 원활치 않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렇다 한들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공연장을 짓겠다? 이거는 좀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아파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이 아레나 공연장 뭐 이걸 짓고 하겠다고 하는 순수성마저 이게 이제 완전히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주택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데 구멸치겠지.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자꾸 바라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거와 문화의 그 복합적인 뭐 퓨전 환경 조성 뭐 이런 거.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그건 좋은데 일단은 아니 그게 좋은 거는 가네요.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한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남시의 어떤 그 재정의 여력으로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에서는 자금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부 다 어디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전략인 건데 이게 이제 쉬운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격려해 줄 건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이죠.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주거와 환경, 문화의 복합적인 공간. 아니 그거야 뭐. 그건 이제 말은 좋은데 그게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좋은 쪽으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도 좋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같이 있는 게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죠. 일단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공연장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감당을 해. 그건 2017년도에 그 H형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1조 원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 반대 민원을 집단적으로 내가지고 결국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 1조 원 사업인데.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자, 그럼 뭐 오늘 여기서 뭐 또 마무리 좀 짓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뭐 싶은 얘기. 계속 뭐 좀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하시고. 오늘 우리 이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또 뭐 하실 얘기가 남아 있어요? 세게 한번 얘기하실 거 있어요? 세게는 아니고. 세계 정도는 아니고 네. 저는 그렇죠. 이제 사실관계만 봤을 때 어쨌든
계획을 먼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저도 미사 사는 사람으로서 네.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게 미사가 발전하고 하남시가 발전하면은 좋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메인 추가 지금 K스타월드가 아니라 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성공시킬지가 오히려 더 관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계획이 먼저 좀 검토가 돼야 된다. 네, 이런 그것이 말씀 검토가 드리고 잘 돼야 이제 K스타 사업도 발전할 수가 있고 완성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K스타 월드에 대한 하남 이현재 시장님의 공략 사업에 대한 걸 한번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K컬처 이거 활발한 어떤 공연장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남시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희망적인 어떤 공헌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잘 따지고 인근 주변에서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실패 사례는 왜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또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하남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고 영화 배우 같은데. 욕 먹습니다. 아니 미남입니다. 자, 오늘 이가담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